안녕하세요, 뉴트나인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채널 구독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만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메시지 잘 받으셨죠? 2019년 대망의 애플 스페셜 이벤트 초대장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애플은 항상 재미있는 힌트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Get Around라는 태그라인과 함께 황금색 서클 디자인을 넣어서 애플파크와 스티브 잡스 시애터의 둥근 디자인 의미를 연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또 아이폰 색상의 메인 컬러 컬러 테마가 골드 색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올해 초 쇼타임 이벤트에서는 애플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의 초대장에는 Buy Innovation Only라는 태그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이 혁신적인 회사라는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그라인에 Innovation, 혁신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은 그만큼 애플이 갖고 있는 패가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태그라인 위에 화려한 5가지 색상의 레인보우 애플 로고는 무엇보다 아이폰 XR의 후속 모델 컬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XR은 출시와 함께 블랙, 화이트, 레드 등 6가지 색상을 적용했었는데요. 이번 XR의 후속은 일부 색상은 제외되고 그린과 라벤더 컬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로고는 예전에 사용하던 애플의 컬러 로고와 비교해봤을 때 3차원의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애플이 그동안 준비한 AR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애플은 지난 쇼타임 행사와 WWDC에서 본격적인 AR 서비스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최근 애플은 유명 작가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AR 분야를 아트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AR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Buy Innovation Only라는 태그라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AR과 VR은 5G 시대에 맞추어서 가장 발전할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충분히 검증되고 애플의 철학 안에서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을 때만 패를 보여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플의 AR은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될 또 하나의 미래로 가는 계단의 첫 걸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계단의 시작, 아이폰 11에 관한 모든 루머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초 아이팟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처음으로 2020년 아이폰의 5G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었죠. 이에 많은 분들께서 올해 아이폰은 걸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카메라 성능에 관해서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자인이 별로라서 걸러야 한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폰 11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걸러야 한다, 꼭 구매해야 한다 라는 말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애플은 아이폰을 비롯해서 모든 제품, 서비스에서 전사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플이 성장의 한계에 다가왔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고, 실제로 아이폰은 매출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중 무역 전쟁의 실질적인 타겟으로 지목되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애플로서는 제품의 원가를 절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던져서 매출을 높여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아이폰 11은 애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폰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네이밍이죠. 바로 프로입니다. 아이폰 11부터는 처음으로 애플의 최고 성능을 의미하는 프로 네이밍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XS의 후속작은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XS 맥스의 후속작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XR의 후속은 11R 또는 아이폰 1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의 외관 디자인은 카메라 이외에는 아이폰 X에서부터 사용되었던 외장 디자인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인상에서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도 프로라는 작위를 내주어서 관심을 유도하고 하위 라인업인 XR을 상위 제품 라인업으로 승격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로를 선택하는 아이폰의 네이밍은 애플의 전사적인 움직임의 하나일 것입니다. 속빈 강정에 견장 붙여주는 그런 네이밍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아이폰 11은 어떻게 채워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카메라 성능에 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충분한 말씀을 드렸지만
있지만 추가된 새로운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폰 11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무엇보다 기대되는 성능이 카메라 성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카메라의 핵심 CIS 이미지 센서는 소니사의 센서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니는 아이폰을 위해서 기존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까지 사진을 담을 수 있는 IMX586이라는 센서를 작년에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3D 촬영을 지원하는 TOF 기능의 센서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TOF 카메라는 쉽게 말해서 피사체를 3D로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싱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특히 모션 인식과 AR, 게임, 3D 모델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에 AR을 아트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아이폰에 새롭게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소한 이번 아이폰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2020년 5G 아이폰에 들어갈 가능성은 너무나 유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싫어하시는 카메라 모듈은 LG이노텍 광학솔루션 사업부에서 전량을 공급합니다. LG이노텍은 지난 5월부터 이 카메라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결과물을 실현하는 방식이 카메라 자체 업그레이드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기술 향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애플은 지난주 초 iOS 13 버전을 처음으로 베타 공개하였습니다. 이 iOS 13.1 코드 안에 들어가 있는 비디오 인코딩 소프트웨어에서는 알파 채널을 사용해서 HVC 비디오 인코딩을 지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중 촬영 또 크로마키 촬영과 같은 합성 특수 효과 등을 위해서 특정 영역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또는 특정 영역을 흐릿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하는 촬영을 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파 채널 인코딩이 지원되면 트루뎁스 카메라가 장착된 아이폰 상위 기종에서부터만 사용할 수 있는 bokeh 효과, 즉 전자식 심도 같은 기술을 모든 아이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초점과 이미지 밝기 등을 3차원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후보 정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비디오의 경우 파리에 가지 않아도 에펠탑을 배경으로 셀피 촬영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컨텐츠에서부터 무궁무진한 필터와 흥미롭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무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AR이 연동되는 것까지 상상해보면 다시 한번 초대장의 이노베이션과 애플 로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부터 있었던 아이폰 루머 중에 하나는 아이패드와 같이 아이폰에서도 펜슬이 지원될 수 있다는 루머가 있었고 최근 급부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가 새롭게 발표될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케이스를 선주문 방식으로 공개하였었는데요. 렌더링 이미지로 제작된 내용을 보면 아이폰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펜슬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아이폰 발표와 함께 아이폰 전용 펜슬이 보여질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전용 펜슬을 기다리신 분들에게는 가장 혁신적이고 기다려온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새로운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5.8인치, 6.5인치의 OLED와 6.1인치의 LCD 모델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주요 공급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LG 디스플레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애플이 가장 신라해서 외장 모니터로 유일하게 애플 공홈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니터가 LG사의 모니터입니다. LG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부진을 겪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OLED를 기반으로 애플의 패널을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마감했고 또 애플 아이폰 OLED 전용 생산 라인인 E6의 설비를 경기도 파주에 완비하고 지난 6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의 소식으로는 이에 관한 소식을 LG에서 보도자료에 애플을 고객사로 명시하지 않고 애플로 명시하는 바람에 애플 본사에서 이를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OLED를 기반으로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던 LG는 부사장급 임원을 직접 애플로 급파해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 LG 관련 OLED 패널 소식에는 고객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애플이 내년부터 중국의 BOE의 OLED 패널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BOE는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로 이미 맥북,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LCD를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2020년에 발표될 아이폰에 들어갈 5G 칩을 퀄컴사의 제품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예상했던 단가보다 너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이폰 10부터 이후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신 사용자라면 아마도 케이스 없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1에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케이스를 벗기고 사용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폰 10부터 이후 아이폰에는 강화 글라스인 고릴라 글라스를 장착했지만 번쩍거리는 광택은 조금은 지난 트렌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1에는 광택이 전혀 없는 일명 사틴 글라스로 불리는 매트 글라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트 글라스는 유리 표면을 특수 가공해서 빛의 반사를 차단하고 지문이 묻지 않고 오염도가 매우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폰 본연의 색상을 더욱 부각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아이폰에서는 안면 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도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지난 아이폰 10부터 적용된 페이스 아이디는 잠금 해제를 하거나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얼굴을 정면으로 인식해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에서는 단순히 가로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려서 후면 글라스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면 아이폰 XS Max의 경우 공식 수리 비용이 75만 9천 원입니다. 떨어뜨려 보신 분들은 애플 케어 플러스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아이폰 11에는 새로운 파손 방지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파손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또 방수 기능도 향상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앞선 아이폰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햅틱 터치에 관한 내용이었죠. 진동을 통해서 마치 터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햅틱 기술은 지난해에는 아이폰 XR에만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올해는 모든 제품에 햅틱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다 강화된 햅틱 기술이 적용되어서 비싸고 자리를 차지하는 3D 터치는 아이폰에서 앞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폰 3종에는 모두 A13 바이오닉 AP가 탑재되어 AR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배터리는 용량이 커지고 역충전을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공급처가 말씀드렸던 당시에는 LG화학과 삼성 SD와의 조율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작년 12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관련 기술을 보유한 삼성 SDI의 전무 출신인 A씨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A씨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고 LG화학과 삼성 SDI에서 중역을 진행 경력이 있는 이 분야 최고의 석학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배터리 개발과 생산도 애플이 직접 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애플이 A씨를 영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A씨는 현재 애플의 글로벌 배터리 개발 부서의 대표로서 부서를 리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이폰 XS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폰이면서 또 18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5W의 충전기를 넣어주는 것은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아이폰에는 18W의 고속 충전기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USB-C 타입과 라이트닝 케이블에 관한 의견이 아직도 50대 50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애플이 케이블 전략을 유지해서 라이트닝 케이블을 한 번 더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1의 출시일은 9월 10일 행사에서 처음으로 3종 아이폰이 모두 소개가 되고, 프리오더는 다음 날인 11일 또는 13일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프리오더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차 출시국에서만 사전 예약을 받아서 1차 판매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프리오더를 수령하는 일정은 9월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차 출시국에서는 제외되고 최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11의 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999에서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10R의 후속인 11R 또한 동일한 $749 선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출시 가격도 아이폰 XS 수준인 시작가 13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트9 채널을 구독하시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IT 업계 최신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급하게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발송이 됩니다. 하지만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에 구독 버튼과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